갤럽에서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표 선호 후보에 대해서 이제 여론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게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국민의힘과 무당층,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무당층을 섞는 여기가 그거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여론에서 많이 반영한다면 20% 반영되는 그 몫인데요. 지금 보시면 15, 15, 4, 3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세 분 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을 합쳐도 한동훈 한 명에게 되지가 않죠. 그러면 의견 유보하는 응답 있지 않습니까? 28%. 여기에서 이제 더 가져가야 되는데 네. 보통 이런 경우에 이 의견 유보를 빼고 나머지를 100% 합을 100으로 놓고선 다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시행세 측은 뭐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요. 네. 그런 경우에 아예 요걸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거를 빼고 나머지를 합백으로 재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훨씬 더 높아지죠. 한 45 정도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네. 국민의힘 대표 선호 후보 중에서는 상당히 그 여론에서는 유리하다. 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당심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원이 지난해 기준에서 이제 한 84만이었죠. 네.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84만인데 그 비율이 수도권에서 40%, 그다음에 뭡니까? 영남에서 한 40% 돼요. 그러니까 영남 쪽인데 영남 쪽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네. 항상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지금도 여기에서 보시면은 영남에서도 33, 32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나온다고 하는 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영남에서도 약하지 않은데요. 그 경우에 윤심이 작용해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중에 누구를 밀어준다고 했을 때 네. 당심이 윤심으로 따라가면 당심이 윤심을 추종으로 가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당심이 민심과 동조화되면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윤심이 총선 이후에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윤심과 민심은 괴리가 큰데 아하. 당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상당히 커지고 지금으로 봐서는 민심 쪽으로 갈 확률도 있다. 그럼 윤심이 고립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가설적인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원희룡 전 장관까지 등장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좀 주저앉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용산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저륜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윤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결집을 또 할 거란 말입니다. 결선 그렇죠. 투표까지 가야 이제 그 힘이 발휘가 될 것 같은데 결선 투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결선 투표를 가려면 지금 나경원, 원희룡 정도가 단일화를 해야 결선 투표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로 가려면은 지금 55 나와서 38이니까 네. 결선 못 갈 확률도 있습니다. 4강 구도로 가면은 결선이 안 될 수도 있죠. 그건 좀 봐야 되네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간당간당하게 이제 50% 걸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앞으로 좀 7월 다음 달이니까 그 사이에 여론이 어떻게 또 변화하느냐, 예. 당심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 좀 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뭐 이철우 경북지사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아하는 티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티를 안 내는 것이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이 약간 지난 총선 때를 보면 되게 메시지가 그냥 좀 약간 무매개적으로 뭐 매개는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약간 제가 느낄 때는 맥락이 아주 민심에 가깝지 않은 네거티브가 많았어요. 그렇죠. 이주 심판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네거티브 거기서 좀 약간 깨달은 게 있는 건지 네. 지금은 약간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근데 나머지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여튼간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조금은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약간 변화를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이 원래 되게 변화의 상징처럼 됐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구태와 변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대립각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할 수가 있죠. 아하. 당장은 왜냐하면 변해야 돼요. 왜냐? 대통령 긍정률이 네.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좋게 봐도 반토막인데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보수 성향이신 분들 이런 분들 반은 나갔어요. 네. 이분들이 한동훈 쪽으로 의견이 모이게 되면 아. 그러면 절반이 모이는 거예요. 절반.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선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그 선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자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압박하면서 포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뭐냐 민심 당심하고 멀어지는 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당심이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보이는 책임당원의 당심이 바로 보수 세력 국민의힘을 살릴 것이냐 완전히 구태 세력으로 그냥 쪼그라들게 만들 것이냐. 이거는 그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윤심으로 다시 가느냐 민심으로 동조화되느냐. 민심으로 네. 동조화되면 제가 봤을 땐 구태하고 손을 끊어야겠죠. 그러면 조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약간 반성을 했는지 그렇게 네거티브만 너무 했어요. 그래서 졌지 않습니까? 네. 네거티브만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무슨 범죄자다 이런 얘기만 계속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국민분들은. 그렇네요. 정치권이 하여튼간에 다들 뭐 범죄네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검찰 정치의 네. 폐해잖아요. 모든 정치인을 다 그 범죄자라고 하니까 약간 거기서 떨어져서 다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걸 안 들려줬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시에는. 그럼 지금은 그렇게 할 것이냐? 이것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죠. 민심 네. 앞에서 무릎 다 꿇고 민생 얘기를 할 것이냐? 그러면 민주당하고 손을 잡겠다 노력해가지고 최성면 특검을 최해병 특검을 추진을 하는데 동참하겠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지금은 오히려 네. 국민의힘이 살 길이에요.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국민의힘이 의석 네. 108석으로 쪼그라 있는데 더 쪼그라들지 않으려면 사실 민심으로 따지면은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더 약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반성을 하려면 그냥 더 그냥 화끈하게 반성을 해도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나가야 된다 여기서. 더 그렇죠. 몸살이지 말고 더 민심 쪽으로 확 방향을 그럼요. 틀어야 된다. 그럼요. 이런 말씀 그 하시는데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최해병 특검이다. 아하. 저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8명만 빠져나와도 가결되는 거잖아요. 재의결할 맞습니다. 때. 그래서 그 정도 모습을 좀 보여야 그리고 7월 23일이니까 그 전에 재의결을 하는 일정이 잡힐지 이것도 뭐 중요해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실력 행사 진짜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거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미래가 뭐 이번 대표 전당대회 선거에서 드러난다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지 당원들의 선택이니까 그 당을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여기 예. 이 정당 지지도에 나오거든요. 정당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주당은 그래도 네. 한 4%포인트 괜찮아졌지 않습니까? 5점이 이내입니다, 역시.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1%포인트 빠졌는데 아. 국민의힘이 갤럽 조사에서 29 요거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거의 뭐 최하라고 봐야 돼요. 최하치를 찍었어요. 지금. 여기 전국 지표 조사에서요. 민주당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네. 전국 지표 조사에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 흐름. 네 정당 지지도 정당지도 29 MBS 요거. 요 흐름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최하치예요. 아, 국민의힘.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표가 국민의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9하고 30은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최하로 빠진 다음에 횡보하고 있어요. 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방금 말씀 주신 그 최해병 특검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지금 그러면 당이 아니 때로는 아니 여당이라 하더라도 당이 정부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국민분들 많은 분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올라섰고 지금은 이제 완전 32대 31인데 아하. 이렇게 차트만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골든 크로스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이게 더 벌어져야죠. 5.2를 좀 벗어나면 완전히 그럼 골든 크로스를 얻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대등합니다. 대등한데 국민의힘 지금 30이래요.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빠지면 또 30, 29 막 이렇게 빠지는데 네. 과연 최해병 특검에 대해서 오로지 똘똘 뭉쳐서 네. 또 예.
방어막 쳐주는데 급급할 건지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 원구성 가지고 민주당을 압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32가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전혀 뭐 역풍이 불지 않고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여론, 정부 여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조국 혁신당은 좀 네. 흐름 자체는 안 좋네요. 예, 10%. 아하. 조국 혁신당은 좀 안 좋고 하여간에 국민의힘이 정당 지도를 볼 것 같으면 네. 지금처럼 해서는 사실은 안 된다. 안 된다. 예, 요거 보시면 총선 때 이렇게 지지도가 높을 때도 총선을 졌는데 아하. 지금처럼 가가지고는 지방선거는 그러면 진짜 힘들다. 그렇네요.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지금 108석 건졌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됐다. 마지막 200석 방어선은 안 안 뚫렸다 이렇게 예. 생각해가지고 뭐 그러실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민심을 읽어야 됩니다.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남아있다. 맞습니다. 최혜병 특검이 끝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럼요. 계속해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또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그 법안들의 하나하나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게 된다면 그것도 정말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줄 텐데. 그렇습니다. 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것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론조사 흐름을 쭉 지켜봤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또 어떤 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이 일주일 계속 또 유지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이른바 뭐 기술적인 반등해가지고 조금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락세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다.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